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셨나요? 또 이렇게 맥점을 놓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지표 삼아 연습이 되시고 좀 모니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못 사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가지고 매수자리 맥점을 찾아보고 종목별 맥점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얘기 드렸지만 지수가 오를 때도 매도기에는 많지 않고요. 지수가 빠질 때도 매수 맥점은 많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진짜 많이 찾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근접한 것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것만 모니터해도 정말 솔직히 부족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이것저것 돌려보시다 보면 얘가 갔네 얘가 갔네 이렇게 좀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관심 종목은 최소화하고 좀 수급이나 이런 것들 특징적인 것들을 최소화해가지고 보셔야 모니터가 되고, 그때 비로소 좀 맥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 접목해 보셔서 도움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요것저것 관심 종목을 많이 돌려보시면 다 놓쳐요. 다 놓치고 올라가 버리고, 팔 때도 다른 거 보다 보면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찍었었네 하고 또 흘러내리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산하지 말고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섹터가 그렇게 많이 지금 그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조선주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수소 어제 추천드렸던 거 그런 것들 빼고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수급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보시면요 갭상승 출발했고요.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시장 가다가 눌렸고, 자 저점에서 783포인트 부근에서 여기 단기 쌍바닥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쌍바닥에서 회복할 때 요럴 때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상승 출발하고 보합권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가정은 그냥 이제 매매 동향도 있고 이 분봉상 흐름도 있겠지만, 어제 미국장이 관망세로 보합권에서 끝났다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멈춤으로 좀 상승 뿜어주고 보합권에서 머물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수를 봤더니 지수가 좀 바닥대에서 두 번 이렇게 다져지는 게 나오더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783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올라오더라. 그러면 늦어도 이런 자리에서도 사볼 수 있다는 거죠. 쌍바닥 패턴이 올라가고 재차 올라오고 눌림이 왔는데도 이럴 좀 딱 온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이평선 같이 타고 가면서 60선 타고 가면서 우상향이 된다. 이럴 때 돌파할 때도 볼 수 있고, 쌍바닥 기회면서 올라가고 여기 떠지면 깨지겠다. 이게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한 12시 정도 되네요. 점심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밥 먹을 때 기습적으로 반등을 올려버리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점심시간대 꾸물꾸물 올라온 거네요.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쌍바닥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800포인트였어요. 사실은 800포인트였고 근저 793포인트에서 멈춰있죠. 그래서 800포인트도 얘기 드렸죠. 단기적으로 자 800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기술적 지표로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어떤 흐름을 얘기 드리고 싶냐면 추가 상승 여력도 다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일단은 800포인트 산에서 800과 784에서 여기서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래서 크게 뭐 낙폭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 가더라도 800을 넘지 않고 좀 뭐 할 수 있고, 빠지더라도 780단을 다시 한번 내려면 다시 한번 재차 쌍바닥 매수 기념으로 이봉상 쌍바닥 개념으로 한번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성이 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합권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미니 박스권을 한번 예상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아니고 그렇게 예상하고 지수를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800이 넘으면 오히려 돌파 매수가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800단은 조금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고, 780단에 가까울수록 다시 매수를 가까워지는 그런 미니 박스를 두고 좀 이렇게 대응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냥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분봉상 차트 항상 분봉상 흐름을 지수 흐름을 보시고 매매 동향 보시면서 매수 맥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종목 보시면 어제 종목이 되게 간단하고 깔끔했잖아요. 제가 두산 피어셀, S 피어셀, 신성 ENG,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딱 제가 그어놨던 금액이 이제 사실 이제 그어놨던 금액 어제도 방송 드리긴 했지만, 그어놨던 어제 종가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자 지수가 멈춰주면 멈출 수 있는 자리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였죠. 그게 저가 그 36,500원 요 정도 구간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틀 전에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틀이나 어제는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고요. 맥점으로 봤을 때 회복하고 깨졌다가도 이 금액이 회복하는 자리 때 36,300원 정도 됐었죠.
그 정도 금액이 여기가 저가로는 좀 깨졌죠. 깨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수소주가 급등했죠. SPS를 어제 가지고 SPS도 오늘 분봉상 분명 매수타점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겠습니까? 분봉상 지수 바닥을 그릴 때도 이런 것도 특징적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수가 오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수가 그 보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지지받았고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 탄탄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이 빠지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종목을 관심 종목 담으셨으면 오늘 장중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점에 못 샀다 해도 좀 이렇게 상승 그 눌림목 조정 구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시장의 지수에 비해 강한 종목으로 보고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사실은 또 맥점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수소주를 지금 산다 늦은 거죠. 10%가 벌써 급등했는데요. 5%가 급등했는데요. 자 그렇게 얘기 드리면 저가 대비는 사실 이것도 넘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매수 맥점은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조선주는 그제 샀어야 돼요. 그죠? 그제 샀어야지 오늘 누릴 수 있었고 수소주는 어제는 못해서 샀어야지 오늘 누릴 수 있었고 태양광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요 섹터는 당분간 내가 맥점이 안 샀으니까 손절 라인을 짧게 보고 정말 짧게 보고 또 상승 눌림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좀 단타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맥점 놓쳤기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남들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에 나는 손실 구간에서 손실이 될 수 있다. 종목만 좋으면 뭐합니까? 평균가가 다른데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짧게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신세계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최근에 신세계가 뉴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냐? 제가 예전에 영업무역하고 마치 매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무역 보면서 뉴스 좋은 뉴스 나서 뭐 매수 얘기 나오고 제가 그때 매도 얘기를 드렸죠. 매도하고 빠지면 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신세계가 그래요. 신세계 보시면 그 영업이익이 뭐 전망치가 좋다 이런 거 제가 봤거든요. 보시면 간단히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확인해 보시면 관련 뉴스 이렇게 보면 뉴스를 항상 역용하라고 얘기 드렸죠. 매체에서 보지 말고 역용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 이제 보시면 이제 뉴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지주사 격이다 보니까 많긴 하고 좀 상승이 좀 느리긴 하지만 언제 기사였을까요? 자 8월 잠시만요. 8월 요때입니다. 요때 8월 8일 9일 8월 9일 때 기억하거든요. 8월 8일 9일 한참 들어가네. 요런 거죠. 뭐 분기 최대액이 나왔다, 저평가됐다, 유한타 깜짝 실적 주가 저평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목표 주가 40만원대 40 상향했다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게 나오죠. 이제 그 시기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매수가 붙어요. 싸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붙고 개인 매수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밀어버리죠. 이게 이제 세력의 뉴스를 역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주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뉴스 좋은 걸 띄워놓고 여기에서 팔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단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8,000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고 여기에서 쌍바닥을 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단기 쌍바닥 체크할 자리고 여기 깨지면 이탈하고 다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맞춰 놓고 여기가 깨지면 이탈하고 다시 본다. 왜 다시 보냐? 밑단이 쭉 열려요. 17만원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아닌데 17만원, 19, 뭐 18만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자리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주봉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 제가 그거 놨는데, 이게 보시면요, 21만원 여기죠. 지금 금액대 여기죠. 여기 20만 6천원. 여기 이제 주봉상 금액대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진짜 장기 박스로 악성 매물이 쌓이는 구간입니다. 그쵸? 악성 매물이 쌓이는 구간이니까 여기 있는 매물을 한번 털고 본 시세를 낸다라고 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7만 원대까지 쭉 빠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되 쌍바닥 게임으로 가져보고 반등 자리니까 반등은 나오는 자리거든요. 반등 나오니까 사봤다가 반등 체크해보고 아니면 좀 내려오는 거 봐서 평단가 많이 훼손 안 시키고 밑단을 열었다가 금매 투매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진 거를 세력과 함께 밑에서 다시 받아먹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나이스 타이밍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좀 과대낙폭 관심주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에 SK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요건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얘도 박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죠. 얘도 이렇게 박스가 쳐졌다, 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박스를 쳐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꿈틀꿈틀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장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밑단이 깨져야 되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깨질 수는 있으니까 여기 두 개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4,200원, 4,100원 이 구간을 되게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걸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왜냐 매집봉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 하나 들어와 있고 여기서 오늘 매집 캔들이 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시세 평단가에 주는 좀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윗골을 달리는 캔들이 났다. 근데 이런 게 바닥권에서 나올 때 의미가 있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빠진다 그래도 4,200원 여기 때까지는 눌릴 수 있어요. 좀 단기 매도세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눌린다 그러면 여기 단에서 재차 이렇게 한번 좀 매집봉을 믿고 가는 거죠. 매집봉이 있으니까 여기가 깨질 확률은 적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세계랑은 달라요. 신세계는 고가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좀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렇게 캔들들이 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 캔들이 또 되게 중요하겠죠. 요 여기 양보 있는 캔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때 이제 중심으로 지지받았다, 끌어올렸다는 것과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다시 한번 내려온 바닥.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대였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서 이번에 다시 내려오면 내려간다고 볼 거예요. 다시 올라다 내려가면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 박스 중단 4,400원 구간대에서 이렇게 일단 단기적 목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또 보시면서 좀 박스권 대응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한국선제. 자, 조선주가 분명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맥점들은 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조선, 그러니까 대우, 현대미포에서 이런 것들은 옆으로 이게 조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 들어가면 급락 맞을 수 있다는 생각, 염려가 있으셔야 된다 얘기 드렸죠. 평단가가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큼 힘이 강한 거지만 싸게 샀을 때 누리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라 IMS랑 HS 엔진을 얘기 드렸고 거기는 맥점이 한번 기회가 그제 왔죠. 그제 담으신 분들 안에 지금 시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맥점이 오니까. 자, 그런데 한국선제를 다시 갖고 왔어요. 그때 한국선제 같이 봤죠. 같이 봤는데 한국선제는 이 추세랑 이 금액만 보고 싶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이 금액이 중요하고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추세를 깨버렸죠. 그러니까 깼으니까 아웃이 돼야 되는 종목이고 아웃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게 트랩, 이게 지금은 보면 트랩이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접근 자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게 매직 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렇게 이 추세를 다시 올라탄 거죠. 거래량과 함께 다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만 이탈하지만 않으면 된다로 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 금액이 되겠죠. 4,700원 구간, 4,700원 정도, 4,750원. 여기 구간이 내려올 수 있는 자리대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대에서 4,750원 구간대. 요거 이제 요거까지도 좀 밑단까지도 중요하긴 한데요. 박스로 봤을 땐 중요한데요. 올라간다는 추세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4,750원 구간, 요 정도 4,780원 요 정도 금액에서 눌림을 보고 추세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눌림을 보고 자 이평선 여기 실패 그 다음에 120선 그 오늘 찔러줬고요. 이렇게 재차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지만 4,700원 추세만 이탈 안 하면 다시 이렇게 돌려 올라간다라고 무게를 두는 거죠. 왜냐? 거래량을 믿고 그래서 세력이 여기 올라가려는 힘, 그래서 여기에 매물을 소화해 준 그림이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이탈 안 하면 한국선제 지금도 접근 가능하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오늘 캔들로서 거래량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포인트 두시면 바닥권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투어. 야,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자 보시면 웬일로 여행주가 정말 급락하고 봤던, 그러니까 보면 얘는 이미 투매 구간 다 나왔죠. 투매 구간 나왔고 과대 납폭 나왔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바닥권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 명확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5만 1천 원 이탈 안 하면 된다. 5만 1천 원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만 1천 원 이탈 안 하면 단기적으로 여기 60선을 치고 또 빠질 수 있고 하지만 우상향으로 돌려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상향 추세가 생길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자리대 한번 잘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투어 과대 납폭으로 좀 이렇게 탄력 받으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67,000원까지도 일단은 올라갈 수 있죠. 67,000원, 65,000원 정도, 62,000, 3,000원 정도까지는
좀 낮게 잡아야겠고 여기까지 잡아야겠네요. 62,500원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면서 추세가 바뀌어 주는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그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대형주와 소형주가 더 상승이 뚜렷하다라는 모두투어. 모두투어 보시면 모두투어도 이게 급락 구간을 만들고 투매가 나왔죠. 투매 구간이 형성. 여기가 투매 구간.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투매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한 게 의미 있다 얘기 드렸죠. 왜냐?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된다고 제가 분석해 놓은 겁니다. 16,200원. 근데 제차 거래량과 동반해서 16,200원 올라왔다. 그러면 16,200원 이탈 안 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무게 두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분석을 해보고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이제 국순당입니다. 국순당 주류 관련주. 얘도 손절 라인이 명확합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번에 큰 상승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번에 바닥 짚고 좀 이렇게 하자면 다시 한번 바닥. 이번 바닥은 바닥 해볼 수 있는 자리 바닥대다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걸 보시면 조금 다른 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거 좀 조금 요게 언제 갈진 몰라도 요 자체 요 흐름대가 좀 매집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요. 매집이다. 그러니까 이탈하진 않았고 좀 매집 캔들이 매집으로 본다라는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8,100원대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8,100원대를 잘 체크하고 최대한 싸게 사보고 이탈 여부를 체크해 본다. 분명히 다시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캔들 나왔지만 반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분봉상 이럴 때 금액대를 회복해 주는가? 다시 한번 이탈 안 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보시면 시장이 회복하긴 했지만 여기 장기선들 분봉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여기 위에 올라가면 단기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8,370원 정도 구간에서 올라탈 수도 있고, 그런 흐름. 그래서 바닥권인 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휴니드입니다. 휴니드도 보시면 이렇게, 요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제가 이거 매물대 예전에 체크해 놓은 건데요. 요거 일단 지우고요. 이게 지우고 밑에는 다 지우고요. 가장 진한 선이 지금 있죠. 8,150원. 그러니까 요거는 돌파하고 여기서 시간을 한번 다른 거 다 봐야 되겠네요. 얘기해 놓고 시간에 떠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니죠. 괜찮죠, 다. 시간에서 빠지면 말고 요거는 상승으로 여기 올라타면은 좀 돌파 매매를 보는 거죠. 올라타면. 그러니까 8,150원 단을 여기 50원 정도를 상승 후에 안착해주면 윗단으로 보는 거죠. 윗단으로 단기적 볼 수 있겠다 해서, 또 말 그대로 상승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여기 정도 되겠죠. 9,000원 정도 부분까지 이렇게 보면서 올라탈 때 보는 거예요. 이건 올라갈 때 보는 겁니다. 빠지면 보는 게, 빠지면 오히려 안 봐야 되죠. 빠지면 내비두고 상승 가면 상승 가거나 빠졌다가도 여기 돌파되는 구간대에서는 조정 구간으로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또 매매법이 다 다르죠. 좀 그 박스권도 다른 매매법, 그 다음에 돌파 매매 개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투자 그 패턴이나 매매 스킬이 있죠. 이런 걸 접목해 보시면서 추세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해 보시면서 좀 투자 스킬을 올리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드려서, 제가 어제 방송에 모든 종목이 다 가니까 시장 좋으니까 다 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보니까 잘 갔네 라고 해가지고 얘 거는 또 신뢰도가 가 라고 해서 비중을 무시하고 막 그 금액 태웠다. 근데 손절을 안 지키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한 기준도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는 법은 없죠. 최근에 EV 수성 얘기 드리면, 제가 이거 추천드렸는데 못 간 것도 있잖아요. EV 수성. EV 수성 분석은 드렸는데, 분석은 드렸죠. 근데 다행히 올라와 줬어요. EV 수성 올라와 줬죠. 다행히 올라와서 추가 평단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왜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하지 마라. 그리고 다행히 이게 트랩이 됐죠. 단기 여기 투매 구간 나온 거예요. 투매 구간 자리예요. 당연히 여기 박스 대응 하시는 사람들은 여기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약오르지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 목표치로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때 비중 줄이거나 아니면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 있으면 좀 대응이 다른다. 그래서 지금은 평단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직은 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염두를 두셔야 돼요. 기술적 반등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그래서 재차 내려올 때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아줬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해서 EV 수선을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재차 13,000원 정도, 1,300원 정도 때 여기 이평선 5일선 요런 정도 기념으로 요 개념이죠. 5일선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제 이걸 좀 지우고요.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여기 구간을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정도 돼요. 1360원 여기 정도 구간대가 이탈 안 하는가를 보고 신규 매수 들어가 가지고 내 평단가 회복해서 도망 나오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짧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 안 하시면 그냥 올라오는 거 정리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단가 조절하셔야 됩니다. EV 수송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략이 있으면 덜 힘들어요. 괜히 비중도 커지고 무리하고 어중간하게 물타기 이런 거 안 되니까 훨씬 더 편안한 매매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